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1월 26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후 3시 55분.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 이제 카운트다운 3일. 예, 오늘은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예, 335.60 0.31%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만 봤다는 얘기죠. 예. 뭐 계속 변화는 없습니다. 예. 지금 핵심은 종가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그러니까 지난달 종가보다 높은 위치까지 갈 거냐 아니면 지난달 종가 아래에서 끝날 거냐.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거래량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월봉 거래량은 더 이상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102.31%. 나머지 3일 동안의 거래량은 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봉은 53%예요. 자, 하루에 20%씩 나와요. 하루에 20%씩 나오는데 53%면 오늘 기준으로 40%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 1시? 내일 1시 정도까지의 거래량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주봉은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남은 건 이제 종가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예요. 지금 뭐 이게 지금 황당하잖아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요. 이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은 상단선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근데 봉을 이렇게 확 내려버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락할 생각이 있으면 봉을 음봉으로 내려 꽂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올라가겠죠. 자, 뭐 이전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위치에서 그릴 수 있는 봉이 총 3가지예요. 장대 양봉, 그죠? 아랫꼬리 양봉, 그거 아니면 윗꼬리 음봉. 1번, 2번, 3번이에요. 지금 화요일이죠? 예. 그럼 수, 목, 금 이렇게 3일 남았어요. 자, 장대양봉을 그리려면 저가를 계속 지키면서 가면 돼요. 3일 동안 저가 지키고 저가 지키고 저가 지키고. 그러면 장대양봉이 되겠죠. 자, 저가 상승, 저가 상승, 저가 상승. 이게 장대양봉 구조예요. 1번. 자, 2번은 저가 하락, 저가 상승, 저가 상승입니다. 요게 2번이에요. 그러면 내일 확 내렸다가 목요일날 저가 지키고 금요일날 저가 지키면 아랫꼬리 양봉이 될 겁니다. 3번은 저가 하락, 저가 하락, 저가 하락입니다. 그러면 요게 윗꼬리 음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가만 보시고 저가가 3번 올라가면 장대 양봉, 저가가 한 번 깨졌다가 2번 올라가면 아랫꼬리 양봉, 저가가 3번 다 깨지면 윗꼬리 음봉입니다. 어떤 걸 그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구조에서는 사실상 어떤 게 맞는지 미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건 후행으로 그려야 되는 거라 제가 선행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걸 이동평균선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동평균선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 이게 5위평이에요. 5위평. 근데 5위평이 아래를 보고 있어요.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급등을 하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당깁니다. 급등을 하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당긴다고요. 왜? 5위평선이 위로 안 가요. 아래로 가지.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5위평선이 상방으로 턴해야 되는데 지금 5위평선이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급등해야 꺾여요. 급등 못하면 그대로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이평선 아래로 내려 꽂느냐 마느냐, 그게 관건인데, 오이평선이 지난주 종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난주 종가 아래로 내려가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는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생겨요. 근데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으면, 이번 주 종가는 지난주 고가 아래로 가야 돼요. 근데 지난주 고가가 334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길 의지가 없으면 334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금 내려가느냐? 아니겠죠. 왜냐? 다음 주 고가가 334보다 낮아야 되니까. 다음 주 고가가 334보다 낮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종가가 334보다 낮다라는 거는 다음 주 고가를 고려해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리면 심하게 내릴 겁니다. 왜? 고가를 못 넘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다음 주 고가를 넘기겠다는 의지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간을 보시고요. 오늘 지금 요게 지금 22평이거든요. 노란색이 22평이에요. 네, 보이시죠? 22평. 지금 여기서 깨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깨작거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슷한 짓거리를 하는 걸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자, 이게 지금 이 노란색이 22평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22평이 하향하는데, 예? 22평이 하향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치켜드는 경우 여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예, 지금 여기죠? 똑같은 자리에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 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예, 오이평선 무너지면 위험하겠죠? 예? 오이평선이 안 무너지면서 올라가야 돼요. 자, 22평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오이평선이 예,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봉이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얘가 이렇게 돌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22평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예. 그러니까 상승으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22평을 이렇게 돌리고 그 사이에 5위평을 이렇게 예, 이렇게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상방으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5위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야 돼요. 예? 왜냐? 22평은 지지가 아니에요. 22평은 저항이기 때문에 예, 저항 위에서 버티려면 예, 5위평선을 계속 타고 가야 된다. 예, 근데 여기서 5위평선 무너지고 작살났고 여기서도 5위평선 무너지고 작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5위평선이 무너지면 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판단을 하세요. 아직까지는 5위평선은 안 무너졌어요. 제가 봤을 땐 5위평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시면 안 무너졌잖아요. 예? 5위평선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아직 5위평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띵글로 가볼게요. 예, 이렇게 이평선으로도 볼 수 있어요.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럼 띵글로 봐도 아직 훼손 안 됐죠. 예, 아직도 우상향이잖아요. 이렇게 하단선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내리기 전에는 나는 방향을 정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나는 우선 미국 증시가 답을 보여주면 움직일 생각이 있는데 그전에는 먼저 답을 내지 않겠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예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 근데 오늘은 어제 저가를 깼잖아요.
오늘은 어제 저가를 깼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날은 매수를 권유할 수는 없어요. 1번, 내일 갭상승이 올 거다. 그럼 지금 장외로 사셔야죠. 예? 내일 갭상승이 올 거면 장외로 사셔야죠. 왜? 갭상승이 올 거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내일 저가를 지키는지 보시고 사셔야 돼요. 두 가지 기회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저가를 지키면 사는 거고, 두 번째는 갭상승이 올 거기 때문에 나는 매수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갭상승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시간 외에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일 시가를 보시고 오늘 저가를 지킬 것 같아? 그럼 사세요. 네, 사셔도 됩니다. 반대로 내일 개파락 나와서 오늘 저가 깨지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5이평선을 하회한다는 뜻이에요. 예? 5이평선을 하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방향을 모르겠어요. 아직 방향이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훼손이 안 됐는데 훼손됐다고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아무런 방향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떠들 수는 없는 거죠. 오늘 고가를 넘으면 어제 고가를 넘을 수 있어요. 일봉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고가를 다시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내려가고 싶으면 무조건 개파락 나와야 돼요. 내려가고 싶으면 개파락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상승이 훼손된 건 아니에요. 자, 분기봉. 분기봉 호공에 떠 있죠. 분기봉은 솔직히 매수 가치가 없어요. 월봉도 매수 영역에서 벗어났고, 그다음에 주봉은 공중에 떠 있어요. 이건 양날의 칼이에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반대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봉이 저가를 깨면 무서운 거예요. 일봉이 저가를 깨면 무섭다고요. 왜? 얼마나 빠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고버스는 분기봉은 아직 훼손된 게 없어요. 월봉이 아쉽죠. 월봉이 아쉽습니다. 야, 이렇게 길게 윗꼬리를 만든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아이구야, 참 깝깝스럽습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답이 없다. 갭상승이 나와야만 위로 갈 수 있어요. 갭상승이 안 나오면 이번 주 저가 다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할 수 있고요. 오늘 저가가 깨지면 매수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일봉만 봤을 때는 진짜 매수하기 힘들게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버스가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미국 증시 내리고 갭으로 갈 거예요. 지금은 갭이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거래하기에 부담스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고버스가 상승할 의도가 있다면 아예 시초가부터 올라서 가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코스피는 1871억 개인이 샀고, 외국인이 355억 팔았고, 기관이 2387억을 팔았어요. 선물은 3588억을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물이요. 선물이 왜 중요하냐? 외국인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어요. 보시면 누적으로 531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에서 상방 보는 주체가 개인이 된 거죠. 오늘 3,588억을 정리하면서 어쨌든 매수 힘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11월 누적은 답보 상태예요. 11월 누적으로 보면 답보 상태입니다. 왜냐면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건 아니고 매수잖아요. 누적으로 매수인데 외국인은 2조 6천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조 7천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억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최고치에 육박하는 거예요, 매도가. 그 얘기는 지금 지수 반등에 비해서 외국인의 거래는 전혀 매수 쪽에 힘이 쏠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이 매수세로 돌긴 했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라는 거. 1871억은 사실 너무 작아요. 이건 흐름을 바꿀 만큼의 의도가 담겨진 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결과가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는 상방세를 유지한다, 그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은 그냥 시간 때우기용 거래였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석자 입장에서도 오늘은 그냥 시간을 때웠다, 방향도 모르겠다. 아직 상거래일이 남았는데 상거래일 안에 어떻게 방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오늘은 그냥 아무런 신호도 없이 시간만 허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일봉이 저가를 지키고 저가를 지키고 저가를 지키면 장대 양봉이 될 수 있고, 일봉이 저가를 깼다가 저가를 지키고 저가를 지키면 아래꼬리 양봉이 될 수 있고, 일봉이 저가를 깼다가 저가를 깼다가 저가를 깨면 윗꼬리 음봉이 된다고요. 여기서 윗꼬리 음봉은 상방이 아닙니다. 윗꼬리 음봉은 상방이 아니에요. 왜냐? 월봉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꼬리 양봉이나 장대 양봉은 위가 막히는 건 똑같은데 아래도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볼 때 아래꼬리 양봉이나 장대 양봉이 나오면 주봉에서 월봉이 아래가 막힙니다. 위는 막혀요. 위는 어떻게 움직이든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서 끝나든 내려서 끝나든 위는 일단 막을 거라고요, 월봉이. 그럼 월봉이 위를 막기 때문에 어차피 그 월봉상에서 조종이 나올 텐데 그 조종의 폭이 얼마나 클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장대 양봉과 아래꼬리 양봉은 어쨌든 아래를 막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윗꼬리 음봉의 경우에는 아래가 안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반등할 수 있는 수치도 안 크고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는 힘도 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윗꼬리 음봉이 나오는 경우라면 주식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방에 배팅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상방에 배팅하는 사람에게도 어쨌든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2차 전지는 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2차 전지를 사지 마라고 했는데 2차 전지가 올라. 쭉쭉쭉쭉 올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분석 더럽게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네? 훅 내릴 수 있다고. 그만큼 2차 전지는 차트가 부실해요. 지금 삼성전자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할 얘기가 없어요. 삼성전자 무지 싸. 네? 삼성전자는 무지 싸니까 올렸을 경우에 할 얘기가 없다고요. 저렴한데 오르기 때문에. 근데 2차 전지가 싼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싸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싼데 오르는 거는 올라가 할 얘기가 없는데 싸지 않은데 오르는 거는 권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 중에 그거죠. 개인이 매수하는 장은 절대 좋은 장이 아닙니다. 그게 오르든 내리든 개인이 매수하는 장은 언제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모르겠다고. 차라리 5위평선까지 내려오고 하단선을 딱 죽이고 끝났으면 이거 끝났네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끝을 내지는 않았어요. 의사결정이 담겨져 있는 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깼지만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가를 깨고 종가가 거의 저가 수준으로 끝나야 무너지는데 종가가 고가 쪽에 가까워요.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하루 또 지켜보고 다시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결론이 안 났는데 제가 결론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 보고 다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